2002년 영국 공영방송 BBC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인 100명을 선정해서 발표했는데요. 대중에게 인기 투표를 받은 것이니까 그 순위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국인의 정서가 궁금했답니다. 저라면 아이작 뉴턴이나 찰스 다윈을 꼽았을 겁니다. 제 직업이 교수니까요. 이 조사에서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는데요. 영국을 나치 독일로부터 지켜준 사람이기도 하고 대중적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위로 올라간 사람에서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는데요. 그는 이전바드 브루넬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로 그 이름조차 제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임스 와트의 스팀 엔진, 조지 스티븐슨의 전기기관차 또는 제임스 하그리브스의 방적기가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영국인들은 브루넬을 영국의 산업혁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칭송하더군요. 특히 교량, 철도, 조선, 건설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당시 영국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최고의 엔지니어로 그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영국 역사상 최고의 엔지니어 이전바드 브루넬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브루넬은 1806년 영국 남부의 해안 도시 포츠머스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의 유명한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영국으로 망명을 한 것인데요. 프랑스 혁명은 민중의 힘으로 왕정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하지만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프랑스의 많은 지식인들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거나 해외로 망명을 갔는데요. 당시 유능한 지식인들은 루이 14세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컨대 현대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라부아지에는 사형을 당했고 사무엘 듀퐁은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화학회사 듀퐁을 설립했답니다. 왕실 토목기사였던 브루넬 아버지도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미국을 거쳐서 영국으로 망명을 한 것이죠. 이민자의 삶은 보통 고달프지요. 하지만 브루넬의 아버지는 토목공학이라고 하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브루넬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브루넬이 4살 때부터 측량 기술을 가르쳤고 8살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4살에는 프랑스의 유명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서 수준 높은 수학과 공학을 배우도록 했고요.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브루넬이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저는 당시 영국의 이민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하나 들지요. 브루넬 아버지는 건설 사업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감옥에 수감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을 수감하는 채무자 감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감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브루넬 아버지는 영국 정부에게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실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으로 이민을 오면 빚을 대신 내주겠다고 해서 심각하게 이 제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영국 정부는 저명한 기술자를 잃기 싫어서 영국에 정착한다는 조건과 함께 빚을 대신 청산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이 과학자나 엔지니어를 얼마나 잘 대우해 주었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이지요. 브루넬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런던 템스강에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보조 엔지니어로 일을 하는데요. 이게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공사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TBM이라고 하는 해저 터널 공법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라 추진할 수 있었던 공사였다고 합니다. 이 토목공사는 오늘날 수많은 해저 터널의 효시가 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또한 이 터널은 이후 런던 지하철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브루넬은 이 해저 터널 공사 현장에서 거의 죽을 고비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큰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서 방패가 무너졌고 브루넬은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브루넬은 이후에도 여러 공사 현장에서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그는 이런 사고를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BBC 방송은 위대한 영국인 설문조사를 보고 얼마 후에 브루넬에 대한 다큐를 제작해서 방송했는데요. 이 다큐에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말해 주었다면 브루넬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여준다는 멘트였는데요. 브루넬은 현대 영국을 건설한 인물이고 당시 영국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건설하고 있었지요. 즉 브루넬은 현대 사회를 건설한 영웅이라는 말이지요. 브루넬이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는 수도 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넬은 해저 터널 사고에서 회복하자마자 터널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량 건설에 도전하는데요. 아버지 조수가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는 서쪽으로 계곡이 엄청 깊은 에이번 협곡이 있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려면 멀리 돌아서 가야 했는데요. 다리만 하나 있으면 교통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었는데 당시 교량건설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시정부는 다리 건설을 공모에 붙였고 브루넬이 제시한 설계 디자인이 우승을 차지한 것인데요. 그는 계곡 양쪽에 거대한 탑을 세우고 케이블을 늘어지게 연결한 완전히 새로운 교량 건설 방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현수교랍니다. 이 다리는 지금도 매년 4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다닐 정도로 훌륭하게 설계된 브루넬의 걸작이랍니다. 이후 브루넬은 100개가 넘는 다리를 건설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철도 건설에서 그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하고 세계 최초로 승객 수송을 위한 철도 노선이 완성된 것은 1825년인데요. 이후 몇십 년 동안 영국 전역에서 철도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기간 중에 철도는 영국 최대 산업이었답니다. 브루넬은 평생 25개의 철도 노선을 건설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33년 브루넬은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의 수석 엔지니어로 임명되는데요. 이 철도는 런던에서 브리스톨까지 약 200km를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이었답니다. 브루넬은 이 철도를 건설하기 전에 다른 영국 철도들을 많이 타보고는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의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일단 다른 철도는 속도가 최대 60km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장거리 노선에는 속도를 늘려야 했죠. 또한 승객이 차 내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지 못할 정도로 진동이 심했고 소음 역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들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획기적인 철도 노선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인데요. 속도를 늘리려면 일단 철도 노선의 경사와 곡선 구간을 최소화해야 했지요. 이를 위해서 전 구간에 걸쳐 지형을 면밀히 조사했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도 하고 산을 뚫고 지나가는 터널을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절 브루넬이 건설한 길이 3.2km의 박스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는 최대 200km까지 달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의 200년 전에 초고속 열차를 만든 것이지요. 공학적으로 완벽한 철도를 만들겠다는 그의 노력이 반영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만든 이후에 철도 건설업자들은 대부분 철도 넓이를 1.435m로 건설했는데요. 그런데 브루넬은 이것보다 50% 정도 넓은 2.14m의 철도를 건설했답니다. 공학적으로 이 정도 넓은 철도가 진동과 소음이 적고 속도도 더 빠르다는 이유였지요.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는 점은 덤이었고요. 스티븐슨의 철도 넓이를 표준 넓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60% 정도의 철도가 표준 넓이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부 국가는 아예 국가에서 표준 넓이를 정해놓고 있고요. 무엇이 되었든 철도 넓이를 국가 내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는 하지요. 철도 노선마다 넓이가 다르다면 철도 노선 연결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사실 이런 표준화 문제 때문에 브루넬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이미 다른 철도들은 표준 넓이로 건설되고 있는데 이를 복잡하게 만든 그가 미웠을 겁니다. 브루넬은 그레이트 웨스턴 철도를 건설하면서 보다 큰 꿈을 품었는데요. 런던 패딩턴 철도역에서 표를 한 장 사서 런던에서 철도를 타고 브리스톨을 거쳐서 서쪽 끝인 네일랜드까지 가서 증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까지 한 번에 가는 것이었답니다. 당시는 증기선이 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로 단거리만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지요. 브루넬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선산업에 뛰어든답니다. 당시 증기선은 석탄 연료 문제로 장기선 운항이 쉽지 않았는데요. 19세기 영국은 전 세계의 식민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고 세계 여러 곳에 석탄을 보급받기 위해 석탄 저장소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브루넬은 중간에 석탄 연료를 보급받지 않고 대서양을 한 번에 항해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을 구성한 것인데요. 그는 그냥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과학적 이론을 제시한답니다. 마크 보포이라는 영국 물리학자에 따르면 선박이 운행할 수 있는 화물량은 치수의 입방치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에 항해할 때 물의 저항은 치수의 제곱만큼 증가한다는 이론을 발전시킨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더 큰 배로 운항하는 것이 작은 배로 운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연료를 소비한다는 말입니다. 브루넬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척의 거대한 증기선을 건조했는데요. 각각의 배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증기선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고요. 1837년 진수된 그레이트 웨스턴이라는 증기선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뉴욕을 중간 석탄 보급 없이 15일 만에 주파함으로써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증기선이 된답니다. 1843년에 진수된 그레이트 브리튼은 세계 최초로 철제로만 만들어진 증기선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 배는 패드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 역사상 최초로 프로펠러 구동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현대 조선 기술로 프로펠러를 제작해 보았는데 브루넬의 프로펠러보다 단 5% 정도 효율성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그는 정말 대단한 엔지니어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859년에 진수된 그레이트 이스턴은 승객 4,000명을 태우고 런던에서 호주까지 중간연료 보급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당시 최대 규모의 증기선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깨지게 된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브루넬은 1859년 53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요. 한 언론의 부고기사는 그를 영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는 적임자였지만 불행히도 주주들에게는 적임자가 아니었다고 묘사했는데요. 아마도 브루넬이 참여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영국 최고의 엔지니어였지만 돈 버는 일에는 빵점이었다는 말이지요. 경제성은 고려하지 않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데 일생을 바친 것이죠. 저는 경영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브루넬 같은 사람 앞에서 수익성이란 말을 꺼내는 것조차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업적인 실패나 성공이 브루넬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